그러면은 그 구면좌표 변환부터 좀 진행 좀 해볼게요. 이제 그 삼중적분의 이제 변환 중에 이제 구면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구면좌표 변환은 이름처럼 일단은 그 이제 뭐 구 또는 이제 구의 뭐 일부분 뭐 그런 형태들의 이제 정의역을 갖고 있는 이제 삼변수 함수 이제 적분할 때 이제 변환을 하는 방법인데, 저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3천 이제 그 좌표 평면 안에 이제 임의의 점 뭐 x, y, z 자 이렇게 점이 있다. 그럼 요 점을 이제 다른 이제 그 뭐 여기서는 이제 x 좌표, y 좌표, z 좌표인데, 이제 요 구면 좌표계는 이제 뭐를 이용하냐면, 일단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일단은 로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로우라고 하는 거리.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로우라고 하는 거리, 이 거리가 이 양의 Z축하고 이루고 있는 요 각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요 각을 이제 P라고 하는 이제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이제 각도.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점을 이제 그 XY 평면에 이제 사용을 시켰을 때, 그 사용을 시킨다는 얘기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사용이 될 텐데, 90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점이 있을 텐데, 이 사용이 됐을 때 요 지금 이제 이 거리가 양의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해서 요 세 가지 로, 피, 세타를 가지고 이 점을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세 가지 변수가 이제 들어간다. 이제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된다. 좌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x좌표 같은 경우에는 요 거리를 어쨌든 요 x좌표에 해당하는 요 점에 해당하는 지점까지를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할 건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렇게. 얘가 지금 아까 로우라고 그랬고, 얘가 지금 양의 Z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P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 길이의 이제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직거리랑 똑같아요. 이 수직거리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수직거리는 로우 사인 P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 길이가 로우 사인 P로 계산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길이가 그대로 여기에 로우 사인 P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때 X좌표를 지금 X좌표에 해당하는 이 값을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로우 사인 P라고 하는 길이를 코사인 세타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X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 X좌표는 이 X좌표는 로우 사인 P라고 하는 길이를 이제 코사인 세타로 표현한 이제 그 점이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Y좌표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 점에 해당하는 값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그죠? 그러니까 로우 사인 P를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 사인 세타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를 사인 세타로 계산해 주면 요 높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길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해당하는 이 Y 점은 로우 사인 P에 이제 사인 세타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Z좌표. Z좌표는 뭐냐면, 이 길이를 그러니까 이 길이에 이제 그 해당하는 길이를 이 양의 Z축으로 사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길이니까, 이 Z좌표는 간단하게 로우 코사인 P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좌표계를 지금 로우, 피, 세타라고 하는 세 개의 이제 그 변수를 가지고 이제 x, y, z를 이제 표현을 해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x, y, z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범위가 중요해요. 일단은 로우의 범위는 0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로우의 범위는. 일단 우리가 그 로우라고 하는 범위를 어쨌든 제한을 두기 위해서 실제로는 사실은 이 로우 값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P의 각도. 이 P의 각도는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의 범위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양의 Z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지금 그럼 어디서부터 0도부터 시작해서 완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파이까지 범위까지만 이 P의 각도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느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구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가 있을 때 이 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구에 있는 모든 점에 있는 지금 요 곡면, 이 곡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조건이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만약에 자,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 이 점의 좌표 뭐 x, y, z 좌표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 얘를 이 로우하고 필을 가지고 이 점이 포함하고 있는 이 등위선에 해당하는 지금 범위들을 이 로우하고 P가 다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일단은 자, 로우는 여기서부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원뿔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로우의 점들이 다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모선이라고 하는데 이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선의 길이는 다 같잖아요, 원뿔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일단 뭐가 되냐면 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로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피를 가지고 뭐를 설정할 수가 있냐면 이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는 뭐였냐면 이 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양의 Z축하고 이루는 각을 피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로우와 P만 가지고도 일단은 뭐가 결정이 되냐면 여기 있는 일단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점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아무리 못해도 이 점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게 보면 로우 그 다음에 P 자 요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내가 일단은 요 로우 사인 P하고 로우 코사인 P로 이 점의 좌표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근데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이 점을 알고 싶은 게 우리가 목표였으니까 이 점에 해당하는 건 사실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로우하고 P만 가지고도 일단은 이 사용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 점을 지금 이 밑으로 사용을 시켰을 때 요만큼의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길이가 지금 로우 이제 사인 P인 건데 그죠? 왜냐면 지금 이 점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로우 사인 P잖아요. 로우 사인 P는 어쨌든 요거를 지금 기준으로 하면 요 길이가 높이 길이가 어쨌든 이 길이가 될 거니까. 근데 그럼 이 길이가 지금 나온 거야. 그럼 이 길이가 뭐냐면 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맞죠? 반지름. 근데 이제 이 반지름을 뭐 해주면 되냐면 이래전 회전시키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래전 회전시키는 걸 뭘로 결정한다? 이 세타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뭐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180도 회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세타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양의 X축이라고 했을 때 이 세타 값이 180도, 그러니까 파이만큼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등위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때에는 얘가 사실상 결정을 하는 거야. 이 세타가. 그러니까 로우하고 피는 이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인 거고 이 높이가 결정이 됐으면 그러니까 등위선을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등위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알고 싶으면 이제 뭐가 결정을 하면 된다? 이 세타를 가지고 결정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어쨌든 각도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로우하고 이 P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이 등위선을 일단 나타내게 하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세타가 이제 이 등위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이제 요 좌표계를 어쨌든 구면 좌표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자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계산할 거냐면은 이제 좌표 변환
를 활용을 해서 그 필수 예제 같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 일단 풀기 전에 요 이제 각도를 한번 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한번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를 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내가 만약에 여기, 그러니까 이 점에 이제 여기 일단 얘가 9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지금 1이라고 했을 때,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1, 0, 2분의 1, 0,2분의 루트 3. 자, 얘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얘를 어쨌든 지금 로, 피, 세타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얘기야. 일단 이 점을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x좌표가 2분의 1하고 z좌표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x좌표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선을 그렸을 때, 자, 여기가 x좌표, 그 다음 얘가 이제 y좌표. 이거 xy 잡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 z좌표라고 했을 때, 자, z좌표라고 했을 때, 자, x가 2분의 1이고, 높이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 y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 있는 거냐면, 대략적으로 한 요쯤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럼 이쯤에 있는 점이 지금 2분의 1, 0,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로우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로우의 값은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수직거리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 거리가 지금 로우라 그랬는데, 그럼 로우의 길이는 얘를 제곱해서 루트 씌워준 거. 그게 길이. 그러니까 루트 얼마?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1이에요. 1. 그죠? 그럼 이 길이가 지금 로우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의 길이는, 이 피의 각도는 어떻게 돼요? 이 피의 각도는. 얘는 지금 이제 1이 나왔고, 로우 값이 1이다. 나왔고요. 요 각도는 지금 얘가 1인데, x좌표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이고, 지금 z좌표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에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P가 지금 얼마예요? 1분의 지금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P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 phi 값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인 거는 얘가 이제 3분의 파이, 그러니까 그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6분의 파이. 그러니까 6분의, 여기가 그 각도가 몇 가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p의 각도는 자 이제 6분의 파이다. 자, 그 다음에 세타의 각도는 양의 x축을 기준으로, 그럼 얘를 정사형을 시켰을 때 지금 2점인데, 얘는 x축하고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이다 지금? 0도잖아요, 0도. 그죠? 그러니까 이 세타의 각도는 0. 이렇게 결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1,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0. 이렇게 결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만약에 이 점을 알고 싶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점을 알고 싶으면, 같은 등위선에 있는 이 점을 알고 싶으면 뭐만 결정하면 된다? 얘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 세타 값이 지금 여기 점에 해당하는 등위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제 결정적인 이제 요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타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구면좌표계는 자,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중접분, 이제 그 구면좌표계 삼중접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가 지금 뭐니까, 얘가 변수 변환 좌표계니까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중접분을 만약에 이제 얘를 해야 된다. x, y, z의 dv다. 얘를 계산했는데 이 영역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면 또는 뭐 일부, 구면의 일부 형태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딱 들어가는 게, 일단 영역은 이제 얘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넣었을 때 그 구면에 일단은 그 영역이 어떻게 지금 제한 범위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 그거 당연히 표현을 해줘야 되고, 넣는 거는 일단은 x, y, z니까 여기다가 자 로우 사인 p의 자 코사인 세타, 자 로우 사인 p의 사인 세타, 로우 코사인 p, 이걸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x, y, z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냐면, 변수 변환이니까 뭐가 붙는다? 자코비안이 붙어야 돼요. 자코비안. 그죠? 네, 변수 변환할 때 자코비안
이것도 어쨌든 지금 구면 좌표계, 그러니까 좌표 변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 자코비안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자코비안을 외워줘야 돼요. 이 자코비안은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걸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로우 제곱, 물론 구해도 되는데 이게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구면 좌표계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 지금 자코비안 값들은 이게 외워줘야지. 우리가 마치 극좌표 변환에서 그 R이 붙는 것처럼 이 구면 좌표계도 자코비안 값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게 로우 제곱 사인 P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건 외워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로우부터, 자, 그 다음에 phi, 자, 세타, 자, 요거 두 개는 바뀔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잘 안 바뀐다. 구면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 범위로 이 삼중적분을 자, 이제 변수 변환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요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얘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계산할 때 로우 제곱 사인 P 이거 안 붙이면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볼 건데 필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구면좌표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얘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딴 거는 사실 안 중요해. 딴 거는 그냥 대충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외워주고.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영역을 보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그 로우하고 피하고 세타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그게 이제 좀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면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좌표 공간에서 R을 자, 9와 원뿔로 둘러싸여 있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자, X제곱, Y제곱, Z제곱이 1이라고 하는 건 요 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요 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선생님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얘는 원뿔의 형태이다. 그죠? 네, 왜냐면 이게 Y가 0을 했을 때 이게 Z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선 모양이란 말이야. 그 등이선 모양이. 자, 그러니까 근데 Z가 0보다 큰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렇게 생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원뿔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 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이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요 위쪽 부분, 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영역에서 지금 뭐를 계산한다? 그 삼중적분 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쨌든 구면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이 구면의 지금 일부분의 형태잖아, 얘가.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이제 범위를 이제 적어야 되는데 뭐를 적어야 되냐면 로우의 범위, 피의 범위, 세타의 범위를 자, 적어줘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로우는 어쨌든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구면이기 때문에 이 로우는 사실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어쨌든 그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소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다?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x는 자, 로우 사인 p 코사인 세타, 자, y는 로우 사인 p 사인 세타, z는 자, 로우 코사인 p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그죠? 그럼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자, 로우 제곱 사인 제곱 p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자, 로우 제곱 사인 제곱 p 사인 제곱 세타, 자, 플러스 얘는요 코사인 제곱 p, 얘가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얘 정리해주면은 사인 로우 제곱 사인 p가 지금 바깥으로 나가면서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니까 1이 되면서 로우 제곱 사인 p가 돼요. 로우 제곱 사인 제곱 p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다시 합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게 로우 제곱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이 결론적으로 얘는 로우 제곱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우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란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는 구면이 지금
구면의 반지름이 1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반지름이 1이란 얘기야. 1.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영역에서 지금 이 테두리 부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길이가 1일짜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로우는 일단 1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뭐를 계산해 줘야 되냐면 이 Z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Z축하고 이루는 각이 지금 요 각인데, 요 점인데, 그러면 얘하고 지금 최대 여기까지 벌어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P의 범위가 여기예요. 이게 지금 최대 각도인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최대 범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은 이 P의 범위를 계산하려면은 이제 얘하고 뭐라고 이제 그걸 계산해 줘야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하고 얘하고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각도가 몇 도인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거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얘하고 얘를 한번 연립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립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연립을 한번 해보면 얘하고 얘를 딱 연립해주면 z가 딱 여기다 들어가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루트 2분의 1의 지금 제곱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z가 지금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구면에 z값이 지금 같다라고 했을 때가 집어넣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은 z를 갖고 있을 때 그때의 이제 같은 z에서 그러니까 같은 z에서 얘네 둘의 xy의 관계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면하고 요 지금 면하고 지금 이제 요 교선, 그러니까 교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냐면 요 선을 얘기하는 건데 요 선의 지금 형태가 요 형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지금 연립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 곡면하고 이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원뿔 곡면하고 이 구면하고 지금 만나게 되는 지금 이제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 교선의 형태가 이 형태라는 거야. 연립을 해봤을 때 지금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연립을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얘 형태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이 이게 지금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형태가 원 형태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인 반지름이니까 이 P의 범위가 나온다. 그럼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면 여기도 당연히 뭐예요? 루트 2분의 1일 거고 이 P의 각도는 몇 도이다? 4분의 파이 각도가 될 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자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된다. 자, 만약에 이제 근데 그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결국에 이 P가 결정하는 거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해도 되지만 이 P가 결정하는 거는 사실상 이 구면이 벌어져 있는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구면식에다가 한번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여기다가 이 구면 좌표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Z는 지금 로우 이제 코사인 P고, 자, 얘는 이제 계산해 주면은 로우 제곱 사인 P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게 로우의 사인 P. 왜냐면 이게 지금 로우 값도 양수라 그랬고 이 사인 P의 제곱인데 이 사인 값도 어쨌든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이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이렇게 돼. 그럼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해주면 얘 코사인 P로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 코사인 P분의 사인 P가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탄젠트 P가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야.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P 값이 4분의 파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구면을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구면을 이 구면 좌표계로 표현을 하면은 로우 없어. 자, 세타 없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설정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그냥 P 값만 4분의 파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잘 생각해보면 저거를 구면 좌표를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P 값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자유롭게 설정하라는 얘기거든? 그 0부터 무한대까지 설정하라는 얘기야.
세타도 0부터 2파이까지 자유롭게 설정하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p는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4분의 파이여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p가 4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4분의 파인 이 직선이 지금 p는 4분의 파이란 말이야. 근데 세타랑 p가 자유로우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돌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이 원뿔 곡면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 요 지금 이 구면이 나타나게 되는 이 범위만으로도 사실 phi 값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보통은 연립을 해요. 지금 첫 번째 방법처럼.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이 p의 값을 찾아내는 게 있다. 근데 연립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구면 자체에 생긴 게 각도가 사실 구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면에 요 지금 원뿔면에 이제 이 구면 좌표계를 집어 넣어서 범위를 확인을 해서 이 원뿔 같은 이 원뿔은 어쨌든 p가 4분의 파이만 만족하면은 4분의 파이를 만족하면 되는 그 이제 입체구나. 그래서 이 각도를 4분의 파이다라고 결정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자, 로우의 범위는 0, 1이고, 그죠? 0부터 1까지고, p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 그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벌어져 있는 거고, 이 지금 구면을 이 면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세타는 한 바퀴 돌려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한 바퀴 돌린 모든 점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0부터 2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문제 필수 예제에 나와 있는 이제 좌표계의 형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게 이거를 알아내는 게 이 구면 좌표계는 실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뭐 연습을 하면 사실 돼. 이제 초반이야. 어쨌든 이게 지금 연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면은 느낌이 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일단 바꿔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적분을 그럼 뭘로 해준다? 자, 이제 적분은 3중 적분 R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지금 이제 dx dy dz였는데 얘를 이제 구면좌표기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0부터 2파이 0부터 4분의 파이 0부터 1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고요? 로우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이제 뭘로 바뀐다? 요만큼이 이제 로우 제곱 사인 P로 바뀐다. 자, 그리고 D로 이만큼 바뀌는 거예요. 로우, D로 DP, D 세타. 자, 이만큼으로 자, 얘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는 게 답이야. 이제 계산할 때에는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에는 자, 이제 계산 좀 해보면 이게 로우 4제곱이니까 0부터 1까지니까 5분의 1 곱하기 이 사인 P잖아요. 그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P를 지금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집어넣은 거 곱하기 2파이. 요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집어넣어주면 자 5분의 2파이 자 곱하기 가로 열고 자 얘는 집어넣어주면 1 빼기 루트 2분의 1 자 요게 답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이제 조금 한번 범위를 설정하는 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도와줄 테니까 같이 풀어보고 도와줄 테니 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제 2번에 영역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면적 표기를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이 영역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야. 지금 필수 예제 1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지금 2개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지금 문제 1번, 2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영역이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 보여도 이게 영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에 해당하는 그 구면적 표기만 잘 찾으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일단 문제 1번을 한번 표현을 해봐야 돼. 지금 구면인데 반지름이 지금 1하고 2 사이에 지금 구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한번 그려보고 내가 그 구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로우하고 피하고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이 기가 아직 이게 기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어서 좀 헤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얘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알아야 돼, 역할. 그러니까 로우는 뭐를 역할을 얘기하는 거면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 영역의 범위를 사실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9라고 생각을 해봐. 9. 자, 9 지금 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 겉넓이 말고 이 겉에 있는 부분 말고 안쪽까지 다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 상황이. 그죠? 그러려면은 이 반지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반지름이 최대 어디서부터? 0부터 최대 1까지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면을 표현을 하려면
로우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만 이렇게 돼도 끝이야. 그럼 범위가 0부터 1까지 범위니까 모든 지금 일단은 이 구면 안쪽에 있는 그 부피 안 내부에 있는 모든 일단은 그 반지름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점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P하고 세타가 이제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P는 뭘 결정하냐면 높이를 결정하는 거고, 세타는 이제 그 높이가 결정된 다음에는, 높이가 결정이 됐으면 어떤 등위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등위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세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로우는 어쨌든 이제 그 두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면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하기 위한 두께를 표현하는 과정인 거고, P의 범위는 높이를 결정하는 지금 상황인 거고, 세타는 이제 그 등위선에 있는 모든 점, 등위선의 모든 점을 나타내는 지금 이제 범위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잘 봐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요 위에 부분만 내가 역할을 만약에 좀 그 점들을 다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점들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위쪽에 있는 부분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 테두리는 지금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테두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에 있는 반지름이 이렇게 모든 반지름이 지금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 테두리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란 얘기야, 1.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대 지금 반지름이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이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범위를 좀 제한을 하면, 자 지금 이렇게 생기는 그 구면에 지금 아이스크림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을 만약에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0이야, 0. 그죠? 그러니까 이 P의 범위가 0부터 지금 1까지가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높이. 자, 이제 높이. 자, 내가 만약에 자, 여기 있는 지금 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최대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높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게 Z일 때, Z를 기준으로 이 각도가 P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P가 만약에 이만큼이었을 때는 어느 높이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좀 다시 지워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최대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한 요만큼 범위 있을 때 이 P값에 해당하는 높이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지금 등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P이고, 좀 더 늘어나면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지금 등위선을 얘기하는 거고, 최대로 늘어나면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등위선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에 따라서 등위선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등위선의 위치가 딱 결정이 됐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점을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등위선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코사인 세타로 세타 값으로 이제 요 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로우랑 P랑 세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일단은 이거를 지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테두리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최대 범위를 찾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정만 살짝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최대 범위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이 각을 찾아낸다는 얘기야. 그럼 이 각이 만약에 뭐 4분의 파이였으면 이제 여기가 끝에가 4분의 파이인 거야. 그럼 4분의 파이보다 이제 어떤 거예요? 더 작은 거죠, 이제. 작으니까 여기는 최대 얼마큼 될 수 있다? 이게 양이 Z 붙으니까 0까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적어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있는 등위선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이 범위에서. 무슨 말인지 되죠? 로우의 범위는, 로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최대가 지름 1, 반지름 1,
최소가 0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그럼 이 두께를 지금 이 부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로우 값을 쓴 거고 범위를 쓴 거고 이 p는 등위선을 나타내는 점들을 다 표현을 한 거고 지금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세타는 뭐야? 한 바퀴 다 돌아서 지금 모든 점들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부터 2파이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한 문제 1번은 반지름이 1하고 2인 지금 구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 영역을 지금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로우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로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인 거야. 최소가 1, 최대가 2. 그러니까 최대가 2. 이렇게 로우의 범위를 두께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p의 범위는요? p의 범위는 얘는 양의 Z축으로 기준으로 어때요? 양의 Z축을 기준으로 범위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내야 돼? 지금 이 밑에까지 다 나타내줘야 되잖아. 모든 지금 높이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높이를 다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세타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다 모든 점들을 지금 한 바퀴 돌렸을 때 모든 점들을 다 알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범위가 어떻게 된다? 0부터 2파이. 요게 지금 그 구면의 위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요렇게 결정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적분식을 써주면은 자, 세타부터 0부터 2파이, 0부터 파이, 1부터 2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안쪽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값이니까 얼마예요? 얘는 루트 로우 제곱 사인 제곱 p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로우 제곱 사인 p, 로우 phi 세타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으면 끝. 무슨 말인지 되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적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2번. 자, 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번 한번. 이번에 이제 그 주간 테스트는 요 지금 이중적분, 삼중적분 문제들로만 선생님이 이제 다 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하는 겸 한번 풀어보라고 문제 양도
일단은 최소 20문제 이상은 선생님이 그거 할 거니까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거 알겠죠? 네, 주말 통해서 이 이중적분, 삼중적분 파트가 좀 중요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 그 조금 정리해서 선생님이 보내줄 테니까 금요일 날에는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요거 관련된 문제들만 한번 풀어보는 걸로. 알겠죠? 네.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필요해. 이게 처음 받아들여서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를 이제 로우하고 P하고 세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유형이 대표적으로 두 개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범위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영역으로 줘버리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 이 삼중적분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가 사실 더 쉬워. 왜냐면 얘는요, 뭐를 조정하는 거냐면 이게 영역이 지금 하나잖아요. 뭐를 조정하는 거냐면 이 x에다가 xyz에다가 이 구면좌표계에다가 적당히 뭔가 조작을 해줘가지고 이게 최대한 쉬운 형태의 이제 그 구면좌표계 범위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뭐를 그려주면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분의 z제곱이 지금 1이라고 하는 이 면에 해당하는 지금 그 로우 피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으면 되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로우의 두께로 그냥 결정해버리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쉬운 방법이 이게 9하고 좀 닮았잖아요. 구면하고 닮았잖아요. 구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k제곱이 구면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4분의 2거니까 이게 그 이제 타원면이에요. 타원면. 쉽게 얘기하면 타원면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것도 똑같아. 그림도 똑같아. x, y, z일 때 z만 2고 나머지가 1, 1인 이렇게 생긴 타원면이야. 타원면. 타원 구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거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조작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x, y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똑같이 그냥 구면좌표계를 그냥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근데 z만 이게 4니까 4를 없애주면 돼요. 어떻게 없애주면 되냐면 2 붙여줘. 그래서 2 로우 코사인 p 이렇게 결정해주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를 딱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2 때문에 4가 약분이 되면서 이게 그냥 로우 제곱이 1이 나와. 이 구면의 식이 로우 제곱이 1이 나와요. 근데 로우 값이 양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로우 값이 그냥 1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구면을 표현을 하는데 이 구면좌표계로는 뭐만 있으면 된다? 로우 값이 1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럼 P 값하고 세타 값이 없잖아요. V하고 세타 값이 없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설정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로우만 나왔다? 만약에 이 방정식에서 지금 이 구면좌표계 식이 지금 로우 값만 나왔다? 그러면 P하고 세타 값은 그냥 자유롭게 설정을 하는 얘기니까 P가 자유롭게 설정되는 범위가 뭐예요? 0부터 파이야. 세타가 자유롭게 설정되는 범위가 어디예요? 0부터 2파이예요. 이게 1대1 대응 만족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만 설정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설정됐고 그럼 최대가 지금 로가 1이에요. 그럼 이거에 지금 해당하는 면에 해당하는 지금 두께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결정해주면 되냐면 0부터 1까지 결정해주면 이 타원면의 모든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표현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0부터 2파이 세타 0부터 p가 파이. 자, 그 다음에 두께 로우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z제곱이라 그랬으니까 로우 제곱 지금 코사인 제곱 p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자코비안이 들어가잖아. 이 자코비안이 들어갈 때 지금 여기가 어때요? 2가 있잖아. 2. 그죠? 여기가 지금 2배가 돼 있잖아. 그럼 그 2배만큼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쉽게 생각해주면 돼. 어차피 자코비안을 계산해도 되는데 계산하지 말고요. 여기에 만약에 상수배가 붙어있다? 그럼 상수배 그냥 바깥으로 빼버리면 돼. 그럼 만약에 상수가 2개 붙어있어.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럼 뭐하고 뭐 빼주면 되는 거예요? 3하고 2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야. 그럼 3하고 2 바깥으로 내보내면 얼마예요? 3, 2를 곱해주면 얼마예요? 6이란 말이야. 그러면 로 제곱 사인 P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되 여기에 만약에 상수가 붙어있다? 그만큼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그 이제 행렬식 계산할 때 알려줄 텐데 지금은 뭐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선형대수까지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개념으로는 조금 이거를 그냥 바깥으로 빼는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게 그 이제 한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선형대수를 배우면 이게 왜 그냥 그렇게 빠지는지 사실 이해가 다 돼. 근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 추후에 알려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요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어쨌든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런 그런 이제 형식적인 부분들은 좀 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수배가 붙어 있으면 그 상수만큼 그대로 다 곱해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니까 뭐예요? 여기는 지금 상수가 없고 여기는 2였으니까 그냥 2만 붙여주면 끝이야. 답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3, 4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써주는 게 3 곱하기 4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얼마를 더 붙여줘야 돼요? 24를 더 붙여주면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게 만약에 3, 4, 2였다면. 알겠죠? 일단 이거는 형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세요. 이거 나중에 그 행렬식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할 때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어쨌든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2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쉽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이거? 2가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여기서는 지금 세타의 그 변수가 없잖아. 그럼 0부터 2파이는 그냥 써줘.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로 4제곱이니까 5분의 1. 자, 5분의 1에 자 곱하기 코사인 제곱 P. 자, 사인 P를 지금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적분돼? 이게 지금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P죠? 세제곱 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3분의 1이 붙어야 되는 게 이게 내려가면서 제가 지금 이 사인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가 되니까 이게 얼마예요? 계산해주면은 자 5분의 자 일단은 이게 5분의가 아니라 이게 15분의 자 2파이 자 곱하기 지금 요만큼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1 2가 되겠네. 2배. 그죠? 자 15분의 4 요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15분의 4, 15분의 4가 아닌데? 이게 뭐야? 어디 잘못됐나? 잠깐만요. 4. 저기 2랑 Z제곱 할 때 4가 더 붙어야 돼. 4가 더 붙어야 돼? 어디요? 지금 잠깐만. Z제곱 Z를 2. 여기 2였으니까 맞네. 여기 4가 더 붙어야 되네. 2가 안 빠졌어. 그죠? 4가 더 붙어야 되고 잠깐만. 4가 여기 일단 더 붙어야 되고 2가 안 빠졌어. 2가 안 빠졌어요?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8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그지? 8, 그죠? 8.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죠? 8이니까 8 곱하기 2니까 여기 8이고 16에다 2니까 32가 맞겠네, 그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6 곱하기 2니까 여기 32.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좀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인데, 어쨌든 이 구면좌표계는 연습을 계속 좀 해야 되거든요. 그냥은 절대 늘지 않고요. 대신 그 변수에 해당하는 자, 얘를 조금 잘 체크를 하세요. 알겠죠? 이 삼중적분 문제에서 구면좌표계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한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 요거 어쨌든 그 금요일 날에 보내주는 문제 유형들로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좀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벡터 미적분학에서 이제 스톡스전이랑 발산 정리까지 배우면 그 이제 작년이랑 지금 재작년에 이제 이 삼중적분 문제들 다 모아놓은 타이핑해 놓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고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은 사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초반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어쨌든 그 뒤쪽에 있는 이제 그 이중적분, 삼중적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 문제들을 조금 풀다 보면은 조금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바꾸는지 알겠다 이제 적응이 될 거니까 일단은 지금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고 그 이제 오늘 배운 요 세 문제 유형은 일단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따로 자 연습 계속 시킬 겁니다. 요거는 어쨌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벡터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좀 배워볼 건데 잠깐 쉬었다가 좀 할게요. 자, 5분 정도만 쉬겠습니다.